그러면 오늘 현재 결정에 준용해서 조의대 등도 충분한 조건이 완성되어 온 것으로 판단하기에 탄핵을 우리 제기하겠다. 자, 그런데 전 네. 질문이 네. 제기되는 게, 자, 그러면 한덕수 뭐 옛날에 뭐 박성재는 피해 갔다 치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주요한 내용으로,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 청장이 지금 파면 결정에 난 두 가지 바로메타가 뭐라고 그랬죠? 헌법기관이 실제로 차단, 침해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됐는가 여부인데, 자, 이 정도 그 결정 기준이라면 조의대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올 봄부터 그 난리를 쳤는데, 조의대도 이 정도 기준과 자료면 충분히 탄핵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회한이 엄청나게 강하게 밀려오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조의대에 대한 탄핵 인용을 안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왜 안 방법이 해요? 아예 같은 편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 저 같은 조 씨네. 아니 농담도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연히 하여튼.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자, 조의대. 경찰청장에 대해서 12달을 끌었는데 조의대에 대해서 뭐 24개월만 끌면 되겠네요. 뭐. 아, 그래도 헌재에 뭔가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의대가 덜 장난치도록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자, 봅시다. 조의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크게 두 개잖아요. 하나는 내란 재판 관련해 가지고 무작위 배당이 아닌 것으로 사실상 확인된 상황에서 이거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그리고 아까 사실 조지호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것이 가장 큰 혐의였거든요. 인정된.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바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면을 제기할 수는 있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작위 배당이 아닌 것이 이퀄 헌법 기관의 실질적인 기능을 차단하고 침해했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는가, 거기에 증거 자료로 쓰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형사소송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아, 저도 형사 부분입니다. 소송을 피고인으로 많이 당해봤기 네. 때문에 네. 절반은 뭐 변호사 아니어도 그냥 사입이 법무사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헌법 기관을 그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네. 주장을 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거기에 요구되고 수반되는 이를테면 직위원과 관련된 대법원 윤리감찰실의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끌어내고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최소한 조희대에 대해서 이 건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것만큼 저는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상 내란 특검이 조희대에게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대법원에 질의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질의서에 답변 온 거를 보니 조희대는 뭐 무혐의다, 불기소다. 그러니까 조의대가 아니라 네, 대법원에다가 질문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럼 조의대는 그러면 대면 조사는 물론이고 직접 그 서면 진술도 안 한 거네. 뭐 그리고 직접 무혐의를 받은 거네. 직접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법원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강제 수사로 밝혀내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뭐 영원히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강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고 답변이 오니까 그렇군 하고 그냥 이거는 면죄부를 사실상 줬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특검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완전히 지금 너무나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내란의 밤 때 조희대는 무엇을 했기에 그 새벽에 사실상 언론에 그렇게 속보로 0시 뭐 40몇 분에 보도가 나오고 지금 긴급 간부회의를 대법원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조희대라든지 현대협 속속속 도착하고, 그런데 그 도착 시간이 그 계엄 해제하기 불과 얼마 전이라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하기 불과 얼마 전, 이런 이유로 이게 어떻게 불기소 사유가 되는지 정말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심지어 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같은 분 빼놓고 나머지 법조는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대부분 안 건드리죠. 왜냐하면 특검은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여기서 이 그라운드에서 놀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뭐 형사법정이든 민사법정이든 간에 판사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척진리를 왜 합니까? 그냥 적당히 뭉개고 가는 거죠. 나는 그 욕구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조희대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뭐래도 국회가 잘못한 겁니다. 조희대 직위원은 탄핵을 했어야 돼요. 탄핵 소추를. 네. 그럼 적어도 직무정지 상태는 되잖아요. 탄핵 인용하든 기각할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면은 내란 재판은 직위원이 아닌 어떤 자가 와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법원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긴장감이 생기는데 그럼요. 우리가 복귀할 때 보면 민주당은 계속 좀 뭐죠 역풍을 걱정했던 근데 거예요. 그 말 제일 싫어. 역풍. 최근에 김용민 의원이 되게 좋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중했으면 윤석열도 탄핵 못했다. 그래. 박근혜 탄핵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중론자였어요. 역풍 불까 무서워서 어떻게 윤석열 탄핵했어 우리가. 그렇죠. 어? 근데 국민들이 끌고 갔잖아요. 사실 민주당을 똑바로 하라고 그랬고 용기 줬고 전 지금이라도 원칙을 바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네. 직위원 조희대 그다음에 3명 정도 되는 수원에서 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 5명은 세트로 파면 그러니까 오늘 딱 좋잖아 타이밍이. 자 좋죠. 그럼 뒤늦은 결정이긴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면 오늘 현재 결정에 준용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조희대 등도 충분한 탄핵세 조건이 완성되어 온 것으로 판단하기에 탄핵을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제기하지 않았던 탄핵을 우리 제기하겠다. 이렇게 좋네요. 하고 뭐 말이 논리 정연한데요. 그대로 네. 써서 그냥 제출하면 되겠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진유진 변호사는 법률가 입장에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내가 아닙니다. 이해는 돼요.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 빼고 아니 제가 네. 30년 동안 맨날 고발 기자 하면서 네. 보도하기 전에 보통 변호사, 뭐 사내 뭐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로펌 변호사님들이랑 네. 사전 법률 검토를 항상 해요. 네. 그럼 맨날 싸우는 거야. 그 나의 목적은 유죄 무죄가 아니다. 네. 근데 법을 지키려고 기자하는 게 아니다. 법의 예언을 넓히고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비록 이게 만약에 불법이 되더라도 그걸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 달라. 그렇게 항상 싸웠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국회에도 법률가들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법 지키는데 그 상당히 그 중점을 두는 분들. 맞습니다. 특검에도 저는 시민 특검도 같이 맞아요. 저는 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적 눈높이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그건 안 되고 우리가 불리하고 막 그러면 역풍이고 막 그러면은 자 그때 이제 절충안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너무나 좀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법률가 중에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노무현 변호사라든지 이재명 변호사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법률주의에 함정해서 자유로워요. 새로운 상상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행정 뭐 훈련을 12년 동안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맴돌는 거거든요. 근데 맴돌더라도 중요한 원칙을 부여잡고 원칙적으로 가는 모습은 아니고 일종의 카르텔 속에서 맴도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카르텔 하지만 어느 사회나 직군에 다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만한 게 있어요. 있죠. 기자 사회도 있고, 네, 있죠. 우리 뭐 프리랜서 사회도 있고, 뭐 튀면은 칼 맞잖아, 정 맞잖아. 아니, 저희도 있어요. 저희. 그렇지. 시민단체도 그래서 있고. 콘차 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자 사회도 어느 사회 못지않게 강해. 더구나 여기는 정보 보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한마디 한 거 어디 가서 뭐 한 거 다 언론사에다 공유가 되거든 실시간으로. 그런데도 그거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뭐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이재명이라는 사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내일의 사실- 이재명이 네. 되시길 아니, 바랍니다. 사실 그 조희대 관련해서는 사퇴하라 아니면 탄핵감이다라고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이 법원 노조입니다. 맞아. 법원 노조에서 조희대 파기환송심 결과를 보고 바로 다음날 성명을 냈어요. 가장 즉각적으로 내셨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대법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정말 재판을 기록을 보지도 않고 했다는 거를 다 시인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그게 하면서 어떻게 당연하냐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넘길 수가 있어. 예, 어. 사퇴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탄핵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해도 100번, 1000번 당해도 싼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그냥 여당이 된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발의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특검에서 최소한의 근거, 한 번의 압수수색 이 정도라도 들어가 줬으면 그거를 자료로 해서 이거를 더 크게 이거에 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철벽 수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밝혀지면은 저는 아직 조이대 탄핵 카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카드다. 네, 아직 들고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